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자동차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근근히 유튜브도 하고 있는 오토리뷰 이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테슬라 오너로서 모델 Y를 골라본다면 어떤 걸 고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모델 Y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이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꼭 제 링크가 아니더라도 지인분의 리퍼럴 코드를 통해서 구매를 하셔야지만 11만원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안 받으면 손해잖아요. 이 리퍼럴 코드는 꼭꼭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모델 Y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일단 스탠다드 레인지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왜냐면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잖아요. 5,999만원에 딱 책정이 됐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텐데, 한편으로는 SUV 하면은 차박, 캠핑 뭐 그런 거를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이 주행 가는 거리가 너무 짧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예측이고요. 예를 하시게 되면 여기 2021년 하반기 인도 예정입니다. 일단 차를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스탠다드를 고르시면 안 되고 롱레인지나 퍼포먼스를 구매를 하셔야 돼요. 롱레인지를 구매하시게 되면 하반기 인도 글자가 없죠. 이거는 아마도 2분기쯤에는 차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탠다드 레인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오지도 않고 미국에서도 제가 봤을 때 지금 생산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하반기 인도 예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행 가는 거리를 인증을 안 받았는지 예측으로만 써 있는데, 보통의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를 되게 뻥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테슬라는 되게 정직한 편입니다. 아니다, 정직하다가 아니라 되게 보수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340km보다는 확실하게 더 이상의 주행거리를 나타낼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이거는 미국 사이트의 구매 페이지인데요. 이 모델 Y 롱레인지의 주행 가는 거리를 보면 326마일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스탠다드 플러스가 244마일이에요. 이 244마일을 바로 환산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네는 우리나라랑 그 측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롱레인지랑 스탠다드 모델의 차이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326 마이너스 244는 82마일이죠. 이 82마일을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131k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한국 사이트로 가져와서 주행 가는 거리가 511km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131km를 빼보자고요. 511 마이너스 131은 380km죠.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델의 주행 가는 거리는 340이 아니라 380이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 적어도 이게 예측이지만 인증이 되면 380, 383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스탠다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380km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적은 거리긴 해요. 그러면 스탠다드를 사야겠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델 Y 스탠다드는 자금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가성비지만, 정말 가성비를 따진다면 모델 3의 롱레인지 버전이 정말 가성비가 있는 거고요. 모델 Y는 내가 패밀리카로서 쓰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 롱레인지를 구매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롱레인지는 7천만원이 돼서 보조금을 5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 구매가가 한 6,50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전 그런 걸 봤을 때 차라리 퍼포먼스를 구매하지 않을까, 저라면. 물론 저는 모델 3 스탠다드를 구매했던 사람이지만 돈이 좀 있고, 아니면 진짜 내가 차가 하나만 있다, 하나만 필요하다 라고 생각했을 때 패밀리카로서는 퍼포먼스가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롱레인지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는 퍼포먼스를 구매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최고 속도가 증가한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200km 이상을 사실 달리는 것도 이상하죠.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217km까지도 못 밟아 볼 것 같거든요, 죽을 때까지 저는. 근데 21인치의 터빈 휠이 들어가요. 이 휠만 하더라도 300만원을 넘는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휠이 굉장히 비싼 휠입니다. 그리고 더 멋있죠. 딱 보시면 롱레인지 휠을 보다가 퍼포먼스 휠을 보면 갑자기 멋있어지죠.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브렘보 브랜드의 포피 브레이크인데, 이 브레이크도 아마 세트로 맞추려면 한 200만원 넘게 들 거예요. 그리고 낮아진 서스펜션과 알루미늄 알로이 휠, 거기다가 주행 가는 거리는 짧아졌지만 제로백이 3.7초가 됩니다. 롱레인지의 제로백이 5초입니다. 그러니까 1.3초죠.
모델 3 퍼포먼스는 3.3초고 롱레인지는 4.4초잖아요. 그러니까 1.1초가 났던 게 모델 Y에서는 1.3초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모델 Y는 제로백 갭 차이가 더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모델 Y의 무게가 2톤이 넘어간다고 해요. 2톤이 넘어가는데 제로백이 3.7초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출력을 내는데도 주행거리가 450km에 육박한다는 거는 배터리의 효율도 굉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어나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서스펜션도 낮아지면서 알루미늄 알로이 페달 이렇게 되고 최고속도 증가되고 제로백도 짧아지고 이 모든 걸 다 따지면 1000만원 차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퍼포먼스에서 가성비를 따지기에는 조금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롱레인지보다는 퍼포먼스가 더 저한테는 와닿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 다 어차피 보조금 50% 받는 건데 1000만원 차이면 퍼포먼스를 무리를 해서라도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퍼포먼스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게 이 모델 Y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퍼포먼스 간의 내부 인테리어 차이가 거의 없어요. 모델 3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모델 3의 스탠다드는 뒷좌석 열선도 안 들어가고 프리미엄 스피커도 안 들어가고 LED 실내등도 안 들어가는데 모델 Y는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와 퍼포먼스의 내부 인테리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를 선택을 하시더라도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요. 이 점은 굉장히 좋아서 좀 가성비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를 고르시겠고, 나 정말 패밀리카로서 나는 유유자적한 운행 스타일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롱레인지를 선택을 하시겠고, 가끔 가다 난 좀 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000만원을 좀 더 추가로 주더라도 퍼포먼스를 고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퍼포먼스를 선택을 할게요. 색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는데 저는 모델 Y는 미나실, 전 무조건 테슬라는 미나실입니다. 휠은 어차피 퍼포먼스라서 21인치가 들어가고요. 시트 구성이 5개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5인승밖에 없는데 추후에 7인승이 나온다고 해요.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퍼포먼스는 7인승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롱레인지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퍼포먼스는 5인승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이걸 미국 사이트를 보시면 7인승이 3,000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치면은 추가 금액이 한 350만원 정도가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7인승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은 돼요. 하지만 퍼포먼스에서는 추가를 하실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저는 5개 시트 구성을 포함을 시키고, 내부 인테리어는 하얀색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이염이 되기 때문에 저는 블랙을 선택을 했지만 하얀색도 방석을 쓰다 보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얀색 인테리어를 선택을 해서 후회하시는 분들은 못 봤어요. 블랙을 선택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토파일럿이 있는데요. 이 오토파일럿도 옵션을 선택을 하면 900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데 이 900만원이 싼 겁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가격을 1200만원까지 올른다는 말도 있고, 앞으로는 구독 서비스로 바꾼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걸 봤을 때 제가 지금 쓰지는 않거든요. FSD를 넣어야 돼 말아야 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FSD는 추가를 했더라도 취소를 해도 순번이 뒤로 안 밀려요. 그러니까 이걸 추가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추가를 하시는 게 좋고, 계약을 하실 때 마음이 바뀌시면 그냥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추가를 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이 900만원의 7%인 한 60만원 정도가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추가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Y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하시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모델 Y를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으로는 모델 Y를 사야 되나, 모델 3를 사야 되나, 퍼포먼스를 사야 되나, 아니면 스탠다드를 사야 되나, 롱레인지를 사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